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1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이번 문제는 제자들이 복원해준 2022년 3회 기출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라디칼, 그 연쇄중합 중에서 벌크중합, 즉 괴상중합, 그 다음에 용액중합, 그 다음에 현탁중합, 그 다음에 유화중합, 이 네 가지를 구분하는 테크닉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면 쉽게 풀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번 문제는 화공기사에도 나오지만 화공직 9급 공업화학, 그 다음에 해양경찰 화공직 9급 유기공업화학에도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라디칼 중합, 즉 라디칼 연쇄중합이죠. 라디칼 중합 반응 중 수용액 중의 단량책, 즉 모노모, 마이셀, 옛날에는 미셸이라고 그랬죠. 마이셀 내에서 중합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은, 그래서 마이셀 나오면 무조건 뭡니까? 유화중합이에요. 에머슨 폴리머리제이션.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쉽게 정리했다가 푸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론을 간단히 설명해 보면, 우리가 스텝 중합하고, 즉 단계 중합하고 연쇄 중합, 또는 뭐 체인 폴리머리제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스텝 중합 에서는 뭐예요? 벌크 중합하고 용액 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인 폴리머리제이션 연쇄 중합에서는 뭐예요? 이 벌크 중합, 용액 중합, 현탁 중합, 유화 중합, 이 네 가지가 모두 다 쓰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요 연쇄 중합에 대해서 볼 건데, 벌크 중합하고 용액 중합은 헤테로지니어스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균일계. 그 다음에 현탁 중합하고 유화 중합은 dispersion, 분산에 의한 거니까 뭐죠? 불균일계, 헤테로지니어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한 A 파트 꼭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뭐 잠깐 적어 놨는데, 폴리머 사슬이 길어지면은 당연히 뭐예요? 끈적끈적한 정도, 점도가 증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점도가 증가하면 아무래도 뭐예요? 유동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분자와 분자가 마주침이 만나는 게 적으니까 당연히 중합도 떨어지고요. 이건 기본적인 베이스고, 그 다음에 중합은 결합 반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에요. 그래서 엑소서믹, 발열 반응이다 하는 거를 꼭 기억해 두고, 다시 한번 스텝 중합과 단계 중합과 체인 폴리머리제이션, 연쇄 중합 꼭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그래서 이 체인 폴리머리제이션 중에서 뭐예요? 이온도 있지만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라디칼 체인 폴리머리제이션이죠. 그래서 B번 항에서 라디칼 폴리머리제이션에 대해서 선생님이 가장 핵심적인 것만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벌크 폴리머리제이션은 우리말로는 벌크 중합, 괴상 중합이라고도 하고요. 호모지니어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핵심은 M이 모노머예요. 단량체하고 I는 이니시에이터, 게시제예요. 그래서 벌크 중합에서의 핵심은 용매, 즉 솔벤트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용매가 사용되지 않는 것은 하면 나머지 4개, 뭐 나머지들 객관식으로 주어지면 무조건 벌크 중합, 괴상 중합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용매가 사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단량체하고 게시제만으로 반응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용매가 없으니까 뭐예요? 물순물의 혼입이 없기 때문에 순수한 고분자가 얻어지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용매 안 쓰인다, 순수한 고분자 얻는다 하면 무조건 벌크 중합 고르시면 되고, 아무래도 용매가 없으니까 열의 분산이 없겠죠. 그래서 뭐예요? 중합열이 커요. 그래서 핫스팟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합열이 큰 것은 이렇게 해도 시험 문제 나와도 무조건 벌크 중합을 고르시면 됩니다. 왜? 요거만 용매를 안 쓰기 때문에. 그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아무래도 점도가 크죠. 용매가 없으니까. 점도가 커서 교반이 곤란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쌤이 W/O는 쌤이 대기업 회사 다닐 때 쓰던 방식인데 water in oil이 아니고 without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용매가 없는 상태니까 점도가 커서 교반이 곤란하니까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로 얻는 거에는 P나 PS, 그다음 PMMA, 메틸 메타 아크릴레이트, 그래서 그거의 중합 PMMA가 상업적으로 이제 생산이 돼요. 그래서 벌크 폴리머리제이션은 용매 없이 그냥 바로 모노머랑 게시제가 쓰인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핵심입니다. 핵심. 용매가 없다는 거. 그 다음 또 한번 보시면 니은 두 번째 거 솔루션 폴리머리제이션은 우리말로는 용액중합이라고 그러고 마찬가지로 호모지니어스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용매가 쓰여지는데 모노모랑 게시제랑 용매가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용매, 모노모인 단량체, 그 다음에 이니시에이트인 게시제. 그래서 이것들이 골고루 섞여요. 그래서 호모지니어스라고 부르는 거고, 뭐 용매로는 벤젠, 톨루엔, 물 등 해서 쌤이 물도 넣었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용액중합하면 여러분들 유기용매가 보통 쓰인다.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매나 모노모의 제거 및 용매의 리사이클, 재활용 등이 어렵겠죠. 왜냐면 분리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래서 용매가 딱 솔벤트가 들어가는 순간 분리 제거 어렵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대신에 용매가 들어가면 뭐가 좋다 그랬죠? 용매로 열이 전달될 거니까 열 확산이 잘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열 제거가 용이하다. 그래서 벌크 폴리머리제이션 빼고는 나머지 용액중합, 현탁중합, 그 다음에 에멀전, 즉 유화중합은 다 열 제거가 용이에요. 용매를 쓰기 때문에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페인트 어더시브라고 해놨죠. 그래서 열 제거가 용이하다. 그 다음에 특징이 시험에 나왔던 게 뭐예요? 중합 속도가 용액의 농도와 함께 저하하는 일. 즉 반응 속도가 좀 느리다는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용매가 들어가니까 이 용액의 농도에 따라서 이 중합 속도가 좀 느리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왔으니까 반응 속도 느리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솔벤트, 즉 용매가 용제예요. 같은 동위어니까 혼선 없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용제의 연쇄 이동 반응, 즉 쉽게 말해서 부반응이에요. 유기용매가 쓰이니까 당연히 부반응이 일어나겠죠. 이것 부반응 때문에 중합체의 분자량이 낮아지는 단점. 그래서 저분자량의 고분자를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용액중합하면 핵심이 뭐예요? 용매 들어가는구나. 물도 쓸 수 있지만 유기용매가 쓰여지는구나. 그래서 용매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반응 속도가 좀 느리다. 용액의 농도에 따라서. 그래서 반응 속도 느리다. 그 다음에 저분자량의 고분자를 얻는다. 요렇게 핵심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갈수록 더 양이 많아지는데 짧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헤테로지니어스인 불균일기 한번 볼까요? 서스펜션 폴리머리제이션, 즉 현탁중합이죠. 그리고 그냥 영어로 써서 서스펜션 중합이라고 하는데, 현탁중합, 서스펜션 중합, 현탁중합하고 이제 나중에 설명할 에멀전 폴리머리제이션, 유화중합 또는 에멀전 중합인데, 이 두 개의 차이는 용매를 다 쓰죠. 벌크 중합 말고는 S, 여기도 S 다 들어가죠. 근데 차이점이 뭐예요? 현탁중합은 모노모하고 이니시에이트가 믹스블이에요. 서로 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용매랑은
녹지 않아요. 근데 Emulsion Polymerization은 똑같이 MIS에서 이 용매하고 이니시에이트 게시제가 용매에 녹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쌤이 그린 이 그림을 무조건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MI끼리 녹고 이거는 SI끼리 녹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기억해 두시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서스펜션 폴리머리제이션이나 에멀전 폴리머리제이션에서는 불균일 계라 그랬죠. 그러니까 분산이 되잖아요. 단량체가. 그러니까 용매를 분산매라고 해요. 그래서 용매 대신에 분산매라는 말을 쓴다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대부분 뭐예요? 친수성이에요. 그래서 뭐 물을 쓴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용액 중합은 유기용매 계통을 많이 쓴다. 그 다음에 헤테로지니어스인 현탁중합과 유화중합은 물을 보통 쓴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암기하시면 문제 풀 때 쉽습니다. 그래서 단량체는 당연히 분산되어져야 되니까 소수성이겠죠. 그렇죠? 녹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 게시제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현탁 안정제. 현탁이란 말은 지워도 되고요. 생각 안 해도 안정제. 스테빌라이저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현탁 중합입니다. 스테빌라이저.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스테빌라이저, 즉 현탁 안정제는 단량체가 응집하는 것을 방지한다. 즉 단량체가 서로 막 만나면 반응하는 게 아니고 막 뭉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응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뭐 PVA 등이라고 했는데, 뭐 이거보다는 하여튼 단량체가 응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탁 안정제, 안정제를 넣는다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안정제는 입자 크기 고른 유지 및 입자 크기를 고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안정제가. 자, 그래서 쌤이 얘기했던 용매, 즉 분산매를 서스펜딩 미디엄이라고도 영어로는 표시하는데, 단량체가 용해되지 않는 거 사용. 이거 뭐 당연한 거죠. 우리가 뭐예요? 모노모하고 이니시에이트 게시제끼리만 서로 녹는 거니까 용매랑은 당연히 이 용매, 즉 분산매죠. 이 분산매와 모노모는 언믹스블이겠죠. 그래서 그림 잘 익혀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량체에 용해되는 게시제를 사용. 그래서 요 표 그림만 알면 실선은 서로 녹는 거고 점선은 잘 녹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분산된 단위체의 입자는 요거는 뭐하고 비교하면 되냐면 이 입자 그래뉼러, 이거는 한 50에서 500 마이크로메타인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에머러즈는 0.1 마이크로메타 정도까지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또 나오는 게 당연히 현탁 중합이 입자가 크고요. 에멀전보다. 그죠? 그래서 그래뉼러 레진, 그래서 입자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현탁 중합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현탁 중합과 유화 중합은, 현탁 중합은 솔리드 인 리퀴드, 즉 액체 속에 고체가 분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화 중합은 리퀴드 인 리퀴드, 즉 액체 속에 액체가 분산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에 대해서 배워봤지만 같은 액상이라도 서로 분리되어 있으면 다른 상으로 해서 화공연력학의 뭐 자유도수 이렇게 구하죠.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분산된 단위체 입자의 지름은 50에서 500 마이크로메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균일한 혼합을 위해서 당연히 교반이 일정 속도로 유지 필요.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중합 진행 시 분산된 단량체나 이 중합체, 뭐 올리고머 이런 것들이겠죠. 최종적인 게 아니니까 고분자. 단량체 중합체 입자는 점착성을 띠게 돼요. 점착성.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연결하지 않게 안정제, 아까 얘기했던 현탁 안정제, 이런 스테빌라이즈를 가한다. 그래서 무조건 안정제 얘기 나오면 무조건 현탁 중합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합 완료 후에 입자 형태로 되기 때문에 여과하거나 수세, 씻겨내는 거 쉽게 되기 때문에 중합체를 우리의 파이널 프로덕트를 얻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입자 형태 나오면 무조건 뭐다? 현탁중합 고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분산매, 즉 용매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열 확산이 용이하다. 그죠? 그 다음에 유화중합보다 입자 크기가 크니까 아무래도 분리하기가 쉽죠. 그래서 정제가 용이하다. 그래서 PVC, PS, PMMA 그 다음에 PP 중합에 쓰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 또 쌤이 그려놨는데 이 네모난 게 반응기예요. 그냥. 그래서 물을 넣어 놓으면 이 물을 우리가 분산매 또는 용매 또는 솔벤트라고 하는데, 이 물은 연속상이라고 불러요. Continuous Phase라고 부르고, 지금 현탁 같은 경우에는 액체의 고체죠. 그래서 입자들 요것들은 분산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어로는 Discontinuous Phase라고 불러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연속상, 분산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런 의미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동글뱅이로 이제 쌤이 그려놨는데, 이게 모노모 드랍넷이에요. 그러니까 모노모 방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게시제가 모노모에 녹는다고 했으니까 이 모노모 드랍넷, 즉 드랍넷이 물방울, 방울이니까 이 게시제가 들어와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요 드랍넷에서 모노모가 올리고모 되고 그 다음에 폴리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탁중합과 유화중합의 차이는 뭐라고요? 입자 크기가 현탁중합이 크다. 둘 다 용매를 쓰는데 둘 다 분산되어지니까 그 용매를 특히 뭐다? 분산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 뿐이고, 그 다음에 solid in liquid고 emergent, 즉 유화중합은 liquid in liquid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쉽죠? 그 다음 이제 emergent 한번 볼까요? emergent. 자, emergent polymerization은 유화중합이에요. 그래서 emergent 중합이라고 하고, liquid in liquid. 그렇지만은 서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heterogeneous라고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천연고무 라텍스, 즉 입자 크기가 0.1 마이크로메타보다 작은 경우죠. 이 천연고무와 같은 형태로 중합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제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합성고무, 비닐 아세테이트, 아크릴레이트, 메타 아크릴레이트 등의 중합에 이제 쓰여지는데, 에멀전 상태로 이용되는 용도, 즉 접착제, 도료, 직물 처리제 등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게시제가 뭐예요? 분산매에 녹는 거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 그림도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되죠. 게시제가 이번에는 모노모에 안 녹고 솔벤트, 즉 분산매에 적용된다, 녹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유화중합은 시험 문제에서 유화제, 에멀시파이어, 유화제가 나오면 100% 뭐다? 유화중합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화제는 우리 계명한 활성제는 여러 용도로도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화제는 계면 활성제 또는 분산제, dispersant 또는 계면 활성제, surfactant로도 말을 바꿀 수 있지만, 통상 시험에는 유화제, 에멀시파이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에멀시파이어, 즉 유화제의 농도, 즉 분산되어 있는 마이셀, 또 우리 때는 미셀로 배웠는데 마이셀 입자수를, 영어 본토 발음이 마이셀이죠. 입자수를 변화시켜 분자량과 반응 속도를 조절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분산매, 즉 용매가 쓰이기 때문에 열 분산이 용이하고 온도 조절이 쉽죠. 왜냐하면 분산매가 있으니까. 그 대신에 뭐예요? 나중에는 이 분산매, 용매 이런 것들은 분리해야지만 우리가 고분자를 얻잖아요. 그래서 정제가 힘들어서 오염도가 높다. 그래서 나머지들 중에서 이 유화중합이 좀 오염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왜냐하면 이 W/는
without의 반대말인 with란 뜻이에요. 대기업이나 여러분들 공기업이나 국가기관 가면 아마 쓸 텐데, 그래서 유화제를 쓰기 때문에 오염도가 높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뭐예요? 현탁중합은 그래뉼러 레진이가 그래뉼러 즉 입자 저기 뭐야 뭐 알갱이 이런 의미로서 이거 여기에서는 뭐야 유화중합에서는 그래뉼러보다 파티큘러 뭐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뭐다? 유화중합이 현탁중합보다 입자가 크기가 작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특히 시험에 또 잘 내는 거는 이 유화중합에서 이 박스가 그냥 반응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 분산매를 넣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모노머. 모노머가 이제 중합되는 건데, 우리가 뭐예요? 이게 유화제 에멀시파이어를 넣으면 그 에멀시파이어가 이 머리 부분인 친수성과 꼬리 부분인 소수성 있죠. 이 유화제 속으로 뭐예요? 모노머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빨래할 때는 이렇게 덧 해가지고 때가 기름기 있는 때가 이 안에 들어가지만 이 유화중합에서는 요 안으로 뭐가 들어간다? 모노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노머가 이 마이셜 내에 들어가고 때 대신에 들어간다 이해하시면 돼요. 세탁할 때 여기에서 뭐예요? 모노머가 반응해서 올리고머가 되고 폴리머가 되는 거예요. 그 특징이에요. 그 특징.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CMC 나오잖아요. 임계 마이셜 농도. 요 마이셜을 이루는 거 임계 마이셜 농도. 참고로 우리가 CMC에 대해서 화공지 9급 공업학에서도 잘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긴 내용이었지만 쉽게 정리하면 뭐죠? 봅시다. 쉽게 정리하면 단계 스텝 폴리머리제이션에서도 뭐다? 벌커 중합, 용액 중합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사설 중합인데 라디칼이 있고 이온이 있는데 어찌됐든 큰 카테고리 속에서 사설 폴리머리제이션은 즉 체인 폴리머리제이션은 벌크 중합, 용액 중합, 편탁 중합, 유화 중합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요 범위 내에서 시험에 잘 내는 거고, 벌크 중합과 용액 중합은 균일계다, 현탁 중합과 유화 중합은 불균일계다. 왜? 용매, 즉 용매 대신에 우리가 분산매라고 그러죠. 분산시키니까 불균일계인 거고요. 그래서 벌크 중합만, 즉 괴상 중합만 MI, 즉 용매를 안 쓴다. 용매 안 쓰니까 열 관리가 힘들겠죠. 그 대신에 순수한 물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뭐예요? 용액 중합. 용액 중합은 용액을 넣는데 물도 쓰이지만 유기용매를 보통 쓴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용매 제거가 어렵겠구나. 그 대신에 용매가 있으니까 열 제거가 용이하겠죠. 그 다음에 별도로 이것도 시험에 암기하시라고 했죠. 이 두 건. 그래서 중합 속도가 용액의 농도와 함께 저하는 일. 그래서 반응 속도가 느리다. 요거는 필수적으로 암기.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고 뭐예요? 부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분자량의 고분자가 얻어진다. 그래서 반응 속도 느림, 저분자량의 고분자가 얻어짐. 요거 나오면 무조건 용액중합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 녹아요.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용매 쓰였죠. 용매가 안 쓰이는 거는 뭐죠? 벌크 중합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개 뭐예요? 구분해가지고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거 봅시다. 이게 두 개가 다 잘 안 나오네요. 자, 봅시다. 서스펜션, 즉 현탁 중합, 서스펜션 중합과 에멀전 폴리머리제이션, 즉 유화 중합, 에멀션 중합은 딱 서로 비교하면 돼요. 그래서 MIS가 있는데 당연히 용매가 분산매일 거고요. 두 개 다. right? 그 다음에 모노머하고 단량체끼리 녹는 거고, 이거는 용매하고
게시제가 녹는 거. 요거를 꼭 차이점으로 암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유화 중합은 뭐예요? 안정제, 스테빌라이저가 쓰인다. 그 다음에 에멀전 중합은 유화제가 쓰인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서스펜션이 모노보다 입자 크기가 크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유화 중합에서는 뭐예요? 이 마쉘을 형성되면 이 마쉘 안에서 모노머가 올리고모 되고 폴리머가 된다는 거. 요렇게 해서 시험에 냅니다. 요렇게 해서. 됐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실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아까 요거는 9급 공업화학에서도 나왔던 문제예요. 형태가. 그래서 라디칼 폴리머리제이션, 라디칼 연쇄중합, 라디칼 연쇄중합 반응 중 수용액 중의 단량체인, 즉 단량체 마실 내에서, 즉 마실 내에 단량체가 있는 거예요. 마실 내에 단량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중합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은 현탁, 용액, 괴상, 유화. 마실 나오면 100% 뭐다? 유화 중합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너무 쉽죠? 핵심적인 것만 외우니까. 그 다음 선생님 저기 학원기사 책 2021년 판. 그래서 학원에서 한국기술고시학원 패스백.co 계열에서 수강하시게 되면 21년 판에다가 21년 1, 2, 3회, 22년 1, 2, 3회 기출문제가 들어있는 부록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인강도 반영이 됐죠. 그래서 수강하시면 2007년부터 2022년까지의 문제은행, 단원별 회차별로 다 넣어놨어요. 기출문제.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가볍게 1차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요 라디컬 체인 폴리머리제이션 4가지 유형, 이때까지 시험에 나왔던 것만 간단하게 4문제 정도 선생님이 체킹해 놨는데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선생님 책인데 이제 분철해 놨죠. 공업화학 파트, 공업합성.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문제만 딱 보고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2016년 1회에서 나왔던 건데, 열 제거가 용이하다니까 뭐예요? 용매나 분산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벌크 중합은 탈락인 거고, 혼합 반응물의 점도를 줄일 수 있으나 저분자량의 고분자가 얻어지는 단점. 그래서 저분자량의 고분자가 얻어지는 단점. 그래서 용매나 분산매를 쓰면 점도는 다 웬만큼 줄어들겠죠. 끈적끈적한 정도가. 근데 저분자량의 고분자가 얻어지는 단점에서 저분자량의 고분자 나오면 무조건 뭐 고르라고 그랬어요? 용액중합. 그래서 조금 암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에 부분은 열제하고 용이는 용액중합 말고 다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 또 선생님 체크해놨는데 21번 한번 볼까요? 이건 뭐예요? 2015년 2회에서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고분자의 사슬성장이니까 체인 폴리머리제이션이죠. 벌커 중합, 용액 중합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슬성장에는 벌커, 용액, 그다음에 현탁, 유화 4개가 있는데 이 중에 특히 2개를 언급했고, 요것들 중에서 용액 중합에 해당되는 거. 용액 중합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다? 반응 속도가 빠르고 분자량이 크다. 아니죠. 분자량이 어떻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작다 그랬죠. 그래서 또 그리고 용액 중합은 뭐예요? 유기용매가 들어가니까 용매 회수 및 제거가 필요한 거 당연하고, 당연히 용매가 있으면 반응률 조절이 쉽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온 중합에 사용될 수 있다. 그렇죠. 뭐 라디칼이나 이온 다 되죠. 그래서 21번에서 조심했어야 될 거는 뭐죠? 반응 속도가 느리고 분자량이 작다. 그래서 용액 중합은 무조건 그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또 그 다음 또 52번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 이거는 2009년 1회에서 나왔던 건데, 선생님이 단원 문제는
2007년부터 2017년 1회까지는 다른 문제 다 넣어놨고요. 2017년 2회부터는 이제 회차별로 선생님 인강에서 풀어드렸거든요. 그런데 실제 책에서는 부록에서는 2016년 1회부터가 책에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7년부터 선생님이 출판사랑 협의해서 이제 2007년부터 다 기출을 뒤쪽에 넣으려고 했는데 너무 분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학원기사 책 중에 선생님께 제일 디테일하죠. 베스트셀링이고. 자, 봅시다. 52번 생성된 입상 중합체를 직접 사용하여 연속적으로 교반하여 중합하여 중합열의 제거가 용이하지만, 입상하면 뭐예요? 현탁중합, 유화중합 중에 이제 현탁중합을 많이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뭐가 나왔어요? 안정제에 대한 오염이 발생하므로 세척 건조가 필요한 중합법은 해서 안정제가 나왔으니까 뭐예요? 현탁중합 탁 고르시면 됩니다. 안정제가 나왔으니까. 스테빌라이저, 만약에 유화제 에멀시파이어가 나오면 현탁중합이 아니라 유화중합을 고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입상중합체 하면 그래놀려 이렇게 해서 입자 파티클하고는 틀린 거예요. 아까는 유화중합 쌤이 파티클로 얘기했는데 그 그래놀려 즉 입상으로 아무래도 덩어리가 크면 현탁중합을 고르는데, 요거 가지고도 헷갈리면 뭐예요? 안정제에서 현탁중합이라는 걸 우리가 고르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47번 요것도 한번 풀어볼까요? 물과 같은 연속상에, 그래서 continuous space라고 했죠. 물이나 분산매를. 이거에 단량체를 액적으로 분산시킨 상태에서, 즉 드랍넷이죠. 드랍넷. 아무리 우리가 solid in liquid가 현탁중합이라 해도 액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드랍넷. 분산시킨 상태에서 중합하는 방법으로, 분산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현탁중합 아니면 유화중합,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고, 고순도의 폴리머가 직접 입상으로 얻어지면, 그래서 입상 나오면 뭐예요? 무조건 현탁중합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반이 필요하다. 다 필요하겠지만 특히 교반 나오면 또 현탁중합이고요. 그래서 중합열의 제어가 용이하다. 그래서 그 벌크중합, 계상중합 말고는 다 용매가 또는 분산매가 쓰이기 때문에 용매가 필요 없는 것을 하면 무조건 벌크중합, 계상중합 고르면 되고, 나머지는 다 용매가 있기 때문에, 분산매, 용매가 있기 때문에 중합열 제어가 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입상, 액적, 드랍넷 나오면 무조건 현탁중합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공기사 빈출됐던 거 풀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려고 했던 라디칼 중합 반응 수용액 중의 단량체 마이셀 내에서 중합이 진행된 대로 하는 거. 그래서 마이셀 내에서 모노머가 올리고머 폴리머가 된다. 그래서 정답 4번 유화중합. 이렇게 해서 문제는 풀어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파이널, 선생님의 파이널로 어떤 게 직선이야? 파이널로 2022년 3회 1번 정리하면, 스텝 폴리머리제이션은 벌크 용액 중합이 있다. 그 다음에 체인 폴리머리제이션은 벌크 용액 균일계, 현탁 유화 불균일계.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벌크 중합, 괴상 중합은 호모지니어스인데 용매가 없다. 그래서 순수한 고분자 얻는다. 그 대신에 중합열이 크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 솔루션, 용액 중합, 솔루션 폴리머리제이션은 용매 쓴다. 근데 보통 유기용매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고, 당연히 유기용매를 쓰니까 열 제거는 용이하지만 나중에 최종 파이널 프로덕트 얻을 때, 용매 회수할 때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 다음에 무조건 에어라고 했던 게 뭐예요? 반응 속도가 느리다. 중합 속도가 용액의 농도와 함께 저하하는 일이 발생돼서 반응 속도가 느리다. 그
그 다음에 부반응 때문에 저분자량의 고분자가 얻어진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무조건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서스펜션과 에머전, 즉 현탁중합과 유화중합은 무조건 유화중합보다 입자가 크다. 50에서 500 마이크로메타. 이거는 0.1 마이크로메타죠. 그거만 기억하시면 되고, MIS에서 모노모는 이니시에이터량만 높습니다. 여기서 유화종합은 이니시에이터가 게시제가 S, 용매. 즉 여기서는 두 개 다 분산매라고 부르죠. 이 두 개는 분산매하고 녹는다. 그래서 현탁중합은 드랍넷 나오면 현탁중합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뉼러 레진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에머전 폴리머리제이션에서는 뭐예요? 마이쉘 속에서 반응이 이루어지는데, 마이쉘 나오면 무조건 뭐다? 에머전 폴리머리제이션이고, 마지막으로 현탁중합은 안정제, 즉 스테빌라이저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현탁중합. 그 다음에 유화제 여기 에멀시파이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유화제가 나오면 유화중합.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이런 문제 유형 나오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화공직 9급, 화공직 7급, 화공직 5급도 제가 전과목 강의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